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한 마음에 우물을 파다가 지구 해까지 뚫고 들어간 그런 멋진 남자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뭐죠? 제목, 우리 장모님은 무당입니다. 전날 결혼 반대 진짜 오졌는데 내가 귀신 빙의 연기해가지고 그 반대 뚫어버렸지. 원제, 무속인 집안 마누라랑 결혼한 썰프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 마누라 집안, 그러니까 처가댁은 대대로 무속인 집안입니다. 정확히는 장모님 쪽이죠. 그리고 제가 박수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 반대 오졌었는데 제가 그거 뚫어버린 이야기. 심심하니까 지금부터 그걸 좀 풀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마누라를 처음 만났던 건 약 12년 전, 당시 제 나이 27살, 마누라는 26살이었죠. 그때 제법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저였는데 지금은 과장이에요. 생긴 것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되게 무난했는데 이상하게 여친이 안 생기고 있었어요. 계속 까이는 거야. 그러다가 대학 동기놈이 그런 저 불쌍하다고 진짜 예쁜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네요. 뭐 자기 아는 여사친의 대학 후배라는데 뭐 이쁘다고? 뭐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쁠 건 없으니까 듣자마자 바로 콜을 했죠. 그랬는데 이 친구 말로는 얘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집안 자체가 그래가지고 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물어오는데, 참고로 이거는요, 아내가 먼저 밝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따로 쓸게요. 여하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저는 소개팅마다 다 망했고 그런 만큼 또 오랜 솔로로 지내왔던 터라 무당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오케이로 외쳤죠. 뭐 일단 예쁘다고 하니까 뭐 그게 뭔 상관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게 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결혼 생각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재봐도 손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즉 뭐 사귀다가 정 안되면 그냥 헤어질 생각을 한 거죠. 여하튼 그렇게 마음을 딱 비우고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헐, 이런 미친, 와, 무슨 연예인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아, 물론 지금이야 애 둘 낳은 엄마라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 마누라 이뻐요. 농담이 아니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진짜 막 쪼이는 느낌, 심장이 쪼여요. 쪼이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에게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야, 이 새끼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반드시 결혼까지 가야 해. 안 그러면 넌 뒤지는 거요. 결국 그렇게 온갖 눈물의 똥꼬쇼까지 다 하면서 겨우 애프터 잡아내고 이후 주말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드디어 연인이 됐습니다. 야, 이거요, 지금에서야 밝히는 거지만 이날 저 집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쳤냐며 때릴 때까지 엉엉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연인이 됐는데, 아이고, 우리 마누라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좋아가지고 뭐 대화 잘 통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싸움 한 번 안 하고 3년을 잘 사귀었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랬는데 그렇게 제 나이 30 가까이 되고 보니까 또 저희 마누라도 그렇고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됐는데, 저희 집이야 뭐 이미 다들 보셨고 거기다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아무런 문제도 상관이 없었지만 역시 문제는 바로 마누라 집안입니다. 정확히는 장모님이죠. 우리 장모님. 장모님이 늘 그러셨다고 합니다. 무속인 남자가 아니면 절대 사위로 맞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수를 데려와라 이건데, 만약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 그런 신기가 있는 그런 남자를 찾으셨던 겁니다. 거기다가 상대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은 만나지도 데려오지도 마라. 아내가 어릴 때부터 못을 단단히 박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는 달리 저희 마누라는 그때 비밀 연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당신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진짜 신기 그런 건지 막 그런 걸 다 아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당신 딸이 열애하는 걸 눈치 깔고 계속 추궁을 했는데, 그래요, 이때 저희 마누라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일반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대충 이렇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마누라한테 무슨 살이 껴가지고 일반인은 몇 년 못 버티고 떠나거나 해를 입는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아내랑 계속 만나게 되면 제가 바람을 피우거나 몸이 아프고 병이 난다 이거죠. 그러다가 정말 재수 없으면 뒤지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몇몇 남자랑 썸을 탔는데 그렇게 정이 들고 정식으로 사귈 즈음에 이 얘기를 항상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숨겨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무당까지는 괜찮다며 버티던 남자들이 본인 목숨 얘기가 나오니까 점점 멀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귄다 해도 얼마 못 가고 그냥 다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만날 때는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오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거 아예 단 1도 믿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마누라도 그런 쪽으로 관심도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그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 의중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뭐 얘 아니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거면 어차피 죽을 거면 결혼하고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역시 남자는 용감해야 됩니다.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어떻게든 이걸 한번 뚫어보자 이러면서 만날 때마다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저희들 사람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작전 회의가 됐죠. 맨날 아이씨 어쩌지 이런 대화만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마누라가 하루는 엄청난 아이디어 하나를 냈는데 제가 과연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기로 했죠. 그건 바로 장모님 앞에서 대놓고 빙의하기. 물론 실제로 빙의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고 장모님 뒤에 귀신이 있어요 까지만 갔죠. 그러니까 일단 마누라가 사정하고 빌어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집에서 점심 한 끼 하기로 허락을 받아냈어요. 진짜로 점심 한 끼만. 더 이상은 없다면서. 그렇게 약속 당일 마누라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되게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점사를 보고 일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나 평범했죠. 그래서 그런가 제 마음도 생각보단 금방 편해졌습니다. 는 개뿔? 장모님 보고 찌릴 뻔했잖아. 일단 장인어른의 경우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았는데요. 아저씨. 장모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와 포스가 무슨 진짜 엄청 기센 아줌마들 있죠. 조직 한 서너 개는 거느리는 그런 대부의 사모님 같은 인상입니다. 올백 똥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망치로 보였어요. 그렇게 쫄아가지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린 후에 미리 마련된 자리인 식탁에 다가가 앉았는데요. 지금 이게 식탁 의자인지 가시방석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 장모님이 처음 볼 때부터 계속 네가 진짜 죽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지? 딱 이런 눈으로 노려보니까 와 너무 무서운 거야. 특히 제가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은 더 강했습니다. 네 맞아요. 개쫄았죠. 여하튼 그렇게 앉으니까 장인어른께서 헛기침을 하시며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부모님은 뭐 하시나? 어디에 사는가? 등등등 굉장히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하셨고 장모님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잡아먹을 때 사람을 노려봐요. 하지만 아무리 무서워도 언제까지 이렇게 눌려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엔 작전 개시를 했죠. 그러니까 조용히 밥을 먹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작은 방 쪽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뒤쪽에 있는 방을. 저건 뭐야? 이런 표정으로 계속 그렇게 봤죠.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자네 왜 그러나? 이렇게 물어오셨고 저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에 계신 저분은 혹시 꽁꽁이 동생입니까? 딱 이러니까 그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던 저희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동시에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자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러십니다. 그래서 아니 저기 작은 방에서 아까부터 누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꽁꽁이한테 여동생 있었습니까? 동생이 아닌가? 뭐지? 딱 이랬는데 장모님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살기가 그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내용은 대충 이러했어요. 사실 당시 아내의 집은 일반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집이에요. 그 전에 살던 가족들 중 딸내미 한 명이 제가 봤던 그 작은 방에서 목을 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내가 아직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자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무섭고 또 그 얘기를 또 듣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못 들은 척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딸내미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두 분 모두 꿈에도 모르고 있던 상태였는데 바로 거기서 제가 그걸 갑자기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당시 작전을 짜다가 거의 반포기 상태로 그냥 결정을 한 그런 작전이었어요. 너무 어렵잖아.
그랬는데 헐 예상외로 졸라 잘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 사람이 그렇게 너무 절박하니까 연기가 좀 리얼했나 봐요. 아무래도 사람이 급하면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때 제가 연기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알고 보는데도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대화 하나로 저는 점심 저녁은 물론이거니와 늦은 시간까지 장인어른과 술도 마셨죠. 만사 형통이었어요. 아우씨 개좋아 완전 좋아. 그리고 제가 술을 마시는 동안 장모님은 계속 평소에 꿈은 자주 꾸는지 또 본 게 없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물어오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미친 드립과 연기력으로 예지몽을 껐다. 학교 다닐 때 뭘 봤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사람이었다. 뭐 이러면서 떠벌떠벌 짓거려댔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야말로 뿅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했던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여하튼 그렇게 첫 방문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장모님은 저를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일사천리였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지랄까지 해놓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주 가끔씩이지만 진짜 장모님 말씀처럼 우리가 헤어지는 건 아닌지 또 내가 아프거나 죽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좀 찜찜했어요. 그런데 뭐 1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가끔씩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손대고 싶을 때마다 이서방 돈 간수 잘해라 이러면서 전화하시고 오늘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말차 안 듣고 공차로 갔다가 다치는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어가지고 소름 돋는 건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뭐 친해지고 나니까 되게 괜찮은 분 같아요. 망치 빼고. 댓글 1번 헐 장모님 뒤에 귀신 있다. 졸라 웃긴다. 근데 그거 대물림 된다고 들었는데 쓰니 자식들은 괜찮은 겁니까? 아이고 살짝 걱정이 된다. 대대 쓰니 뭐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긴 했는데 일단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모님 여동생의 딸 즉 사촌 처제가 이미 물려받았거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올 일은 뭐 없을 거라고 합니다. 2번 아내가 그렇게 이쁜데 인기 엄청 많았겠네요. 야 이 아저씨 재수도 좋아. 대됐으니 듣기로 들이대는 남자가 많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랑 사귀면 너 죽는다 라고 우리 엄마가 말했어. 딱 이렇게 해버리면 다들 도망가고 사라졌다고 해요. 3번 그래 역시 다 미신이었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결혼생활 할만합니까? 대됐으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유부남들 되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제법 괜찮게 사는 것 같아. 깔깔깔깔깔.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쓰니 본인 스스로 조금 찝찝하긴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걸 안 믿지만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인데 잠깐 제 얘기하자면 옛날에 저희 집에 그게 있었어요. 신주단지. 조상단지라고 했는데 요만한 그 쌀 집어넣고 뭐 조상님들 모시는 그런 작은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뭐 뭔가 싸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걸 왜 하냐 해가지고 이제 던져 깨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기겁을 하시면서 안 된다 그걸 던지면 네가 죽는다 이러시는데 울면서 순간 소름이 돋는 거야. 이거 던지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안 믿는데도 그래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믿는 사람도 좀 무서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친구도 분명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근데 뭐 마누라가 이쁘면 뭐 가야지 뭐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